네, 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 다시 또 힘을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어요. 네. 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지금 연초 강세장인 거는 분명하고요. 네. 제가 봐서는 우리 개인들도 대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떨어질 때 사고 좀 예. 올라온다 싶으면 팔고. 네, 또 팔고 그렇게 하는데 환율이 묘하네요. 환율이 어제 장중에 1,210원 수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어제 예. 장중 저점이 1,216원 40전. 네네. 그러고 나서 종가는 그래도 거기서 한 4원 정도 올라서 1,220원 30전인데 오늘 지금 NDF 시세는 또 24원 20전입니다. 요새 이제 스왑 포인트가 한 달 마이너스 1.25니까 1개월 후가 지금보다 1원 25전 낮게 이제 형성된다는 얘기니 얼추 지금 플러스 1원 25전 한 레벨이면 아마 오늘은 한 25원대에서 또 시작할 것 같고 한데 네. 이게 어제 진짜 아찔했어요. 어제 봤던 레벨을 갖다가 한 번 더 밀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 또 이렇게 환투기 세력들이 한번 달라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021년 1월 초에 1,080원 30전이 저점인데 네네. 그때 이후에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하나의 추세선이 있는데 예. 그 선도 걸리고 그다음에 1,080원에서부터 우리 얼마 전에 봤던 1,444원까지 거기에 또 기술적인 어떤 다들 누구나 눈여겨보고 있는 기술적 조정의 맥시라 할 수 있는 그 레벨도 물려 있다 보니까 이거 어제 봤던 레벨을 또 깬다 하면은 정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건 또 역으로 네. 또 살짝 변곡점이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장 변곡점이요? 그러니 이제 달러 약세가 요 정도에서 볼 레벨 보고 아. 달러 약세가 또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어제 ECB하고 BOE가 금리를 50bp. 올렸는데도 예. 불구하고 유로하고 파운드는 오히려 또 약세로 갔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환율도 우리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네. 이렇게 환율이 잘 안 빠진다 싶으면은 여기서는 또 외국인 매수세도 약간 변화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YG 경제연구소 네. 차용조 소장님하고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와, 뭐 1월 달 시장 분위기도 좋았는데 지금 2월 달도 지금 순조로운 출발이에요. 특히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나스닥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뭐 긍정적인 뭐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조금 다소 걱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저희가 시간차 공격을 당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어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해했지만 혹시 오늘 또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다우지수는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머크 영향이 좀 컸죠. 그렇죠. 예, 예. 머크 영향이 좀 컸었고, 뭐 나스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보고 있는 S&P라든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쪽에 견조했기 때문에 솔직히 다우는 눈에 좀 잘 안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FOMC에 대해서 해석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변한 건 아니죠. 네.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연준이 처음에 목표로 했었던 터미널 금리 5.1% 수준 뭐 그 정도까지 하겠다. 뭐 두어 차례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까지 가니까 하는 건데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리지 말라라든지 속도를 줄이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연준은 지금까지 강경 기조를 끌고 왔죠. 예. 근데 약간의 미묘한 변화를 이제 시장은 본 거죠. 뭐냐면 연준도 계속해서 시장에 긴장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디스인플레이션의 단어를 썼다라는 둥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블랙아웃 기간에 예. 닉 티밀하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글쎄. 아웃라인을 마련할 예, 것이고 예.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 분명히 이 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출구 전략을 약간 비친 거죠.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준은 이제 시장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이 더 이상 급진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본 거죠. 자,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는 금리가 2023년 3.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4.5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12월 달에 5.1 터미널 금리 계속 발표했었죠. 네. 근데 시장은 계속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 연준은 계속 올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3월 달에 점도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5.1에서는 더 이상 안 올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봇까지는 뭐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와 생각이 거의 일치했다. 이제 연준의 생각이 읽힌다. 이렇게 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의 연준과 있었던 괴리율이 상당히 좁혀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차 소장께서 저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저널 기자 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친구 취재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소스가 어디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알려주는 대로 기사화를 하는 확실히 연준은 월스저널의 그 월스저널이라는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네. 그거. 출구 전략. 그러니 25p 금리 올릴 거다. 그거는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니었지만 아니죠. 예. 이번 회의에서 향후 이제 그거 뭡니까 이제 긴축에서 빠져나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했는데 네.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질문이 나오니까 파월 의장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즉답이 안 나와요. 즉답이 안 나오고 그랬더니만 3주 후에 의사록 나올 텐데 나올 때 그거 한번 보시라. 보시라. 그게 예. 저는 굉장히 그 오근영 부장이 이제 그 어제 올린 글을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네. 지금 2사 만루 상황인데 예. 4번 타자가 들어선 거예요. 2사 만루에서 네, 4번 4번 타자. 타자가 들어선 거예요. 음. 일단 4번 타자는 걸로 가자라는 거죠. 1점 3개월 주더라도. 네, 3개월 뒤에 아니 3주 뒤에 발표하는 게 낫지. 지금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 한다 해버리면 하하. 시장이 허리띠를 확 풀어버릴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연준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는 상황인 건 우리도 알지만 네. 또 시장이 그렇다고 허리띠 풀는 것도 또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주 뒤까지 미루면서 약간의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낮아졌을 때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연준이 판단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 네. 소장님이 이제 연준이고 제가 예. 시장이에요. 예. 그러면 그 연준한테 네. 너 배고프지 밥 먹어 계속 얘기하니까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계속 이랬던 거예요. 연준은. 연준은 밥 안 먹어 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밥 먹으러 가니까 이제 연준이 그럼 맛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뉘앙스가. 여전히 안 먹겠다는 얘기지만 느낌 오네요. 네, 이 시장에서는 비유를 들어도 정확하게 드십니다. 먹는 걸로. 예, 우리가 이제 그 맛있는가 그러면 언젠가 먹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하. 아하. 그런 말씀. 정민 씨 이렇게 웃는 거는 느낌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차 소장님 지금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메타 말입니다. 네. 뭐 실적이 매출이 좀 좋았다 예상보다. 네. 근데 이익은 확 줄었다. 네. 근데 향후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플러스 제가 봐서는 제일 컸던 게 400억 달러의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한 분기 매출이더만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400억 달러, 지금 환율로 얼추해도 이게 우리 돈으로 왜 됩니까? 400억 달러, 4천억, 4조, 5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 말하는 자사주 매입은 우리나라처럼 뭐 살짝 샀다가 주가 좀 오르면 다시 되팔고 하는 이런 거 아니죠? 소각이죠. 예. 그럼 이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소장님이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 소장님 예. 사회생활 할 때는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초기에 사회생활 하실 초기에 죄송합니다. 초기. 예, 초기라는 단어를 예. 빼먹었네요.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본다라면 스톡 옵션을 주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CEO분들에게 네, 네, 네. 스톡 옵션을 줌으로써 CEO분들에게 자극을 해서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네. 주가를 부양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CEO들에게 스톡 옵션을 줬었죠. 그랬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금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은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EPS가 올라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생각보다 덜 늘었어요. 네. 근데 한 해 매출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비판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을 때는 네.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쌓이니까 그 잉여 현금 흐름으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EPS를 끌어올리는 효과, 둘 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현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금을 계속해서 없애는 효과가 과연 있게 좋으냐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지금 환호했고 이거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잉여 현금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 지금 고개를 들면서 약간의 비판론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고 두시는 것도 중요한 그 중심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실적 얘기했으니까 애플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애플은 실적이 또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자사주 이게 빼고 예. 메타가 실적이 좋아서 어제 주가가 급등했고 관련주들이 어제 다 올라왔다가 지금 앞서 이제 코너에서 얘기했듯이 시간에서 지금 다 빠지고 있는 네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이 나왔고 예. 시간에 네.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들이 주가가 올라간 게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이제 멈췄다라는 신호, 내리는 게 피벗은 아니고 멈췄다라는 네. 신호 때문에 성장주가 올랐다라는 해석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두 번째 해석.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제 실적인가요? 실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가 올랐다라고 오늘 기사들을 쓰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뇌피셜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악화돼도 오늘 같이 올랐어야죠. 시간에서 올라야죠. 네. 결국 메타가 올라갔던 것은 실적발로 올라간 거고 예. 결국 애플이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는 성장주와 금리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을 본다 하더라도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성장주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성장주의 상관관계를 너무 크게 너무 의미해야지. 크게 지금 의존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한 2년 동안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된 건데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근본. 이게 이 약속이 깨지게 되면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결국 주식 투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근본적인 약속이 있는 핵심 코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잠깐만요, 네. 자소양님. 요새 우리나라에서 실적하고 주가하고 연동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 왜 그 최근에 부분에 왜 대해서 삼성전자하고 그 부- SK하이닉스. 근데 그 부분은 그걸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삼성전자를 사는 걸까요? 코스피를 사는 걸까요? 코스피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럴까요? 삼성전자 실적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물으시니까 알겠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고 워낙 지금 주가 레벨이 낮다라는 개념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감원을 예고한 상황이고 네. 해고도 좀 예고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예.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니까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네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부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 특히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막 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약간의 좀 지켜보자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원래 매주 발표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매주 나오는데 요 추이를 봐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셀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견조하다. 견조하다. 예.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거든요. 네. 전체 미국 고용시장 네. 2%밖에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서비스업 비중이 차지하는 게 1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빅테크에서 고연봉 분들이 해고를 당하는 것들은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죠. 전원이 해고돼도 2%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약간의 아니 이렇게 많이 자른다는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좋아? 그 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가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고용지표가 아주 견조하게 나오면 실업률도 낮고 일자리 창출 개수도 높고 하면은 good is bad, 좋아서 나쁘다. 네. 연준이 계속 세게 나올까 봐 그렇죠, 이런 공격적으로. 식으로 이제 예. 증시가 반응했는데 오늘부터는 또 good is good,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률에 대한 네, 부분들, 네. 맞아요.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약간 수치가 좀 낮아졌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수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가 1.2%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1%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여전히 뉴스가 나왔지만 YOY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5%가 늘었습니다. 연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그러니까 전분기로 보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YOY와 QOQ 기준에서 봤을 네네네. 때는 YOY도 봐야 되지만 이 QOQ가 낮아지는 추세다라면 이건 전분기 긍정적인 대비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신호가 확실하게 A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A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신호들이 미세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소장님이 어쩌면 지금이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 뭐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하고 맞물려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환율이 두 번 움직였죠. 1,400원, 1,300원, 예. 1,300원, 1,200원 움직이면서 외국인들이 각각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이제 첫 예. 번째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두 번째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상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이게 언제냐면 그 30일 날 6만 5천 원을 찍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적 발표하면서 6만 1천 원을 찍었습니다. 예. 장대 양봉 두 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저께 살짝 어제 반등했는데 이 장대 양봉 두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6만 1천 원과 6만 5천 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가 어떨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정말 환율이 1,220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빠질 가능성을 아무래도 뭐 환과 연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만 1천 원이 깨지면 삼성전자는 다시 5만 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준 거. 여기서 6만 5천 원 뚫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여기서 기간 행보를 해주면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과 외국인들의 수급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6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가느냐 6만 1천 원을 깨느냐 예측 불허의 상황인데 이게 다음 주 중반이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또 어떤 뭐 제가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1,150원 환율에 대한 언급이 이제 좀 시작이 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200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근데 시장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우리가 유가가 뭐 처음에 120달러 되면 200달러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가 관심 안 갖는 것처럼 좀 그런 레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이런 언급이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싶습니다. 조금 또 역발상을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1,400원 올라갔을 때는 1,600원, 2,000원 간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또 이제 이쯤 오니까 또 1,100원 간다 떨어지지. 소리 네.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겁니다. 그럴 때 좌우지간 귀 얇으면 팔랑귀 되면 안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네요. 예.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시장 전략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리서치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시장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커플링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시효과 보시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나스닥이 크게 올랐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나스닥이 3%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좀 키맞추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같이 이제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하면서 이제 어제 2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불 붙는데 기름을 쏟아부은 게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죠. 이제 50조 규모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메타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 이제 그 VR, AR 관련 기기들에 대한 좀 매수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보시면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이 이제 1,225원대로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1월 2일부터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7조 원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아니 그러면 한수께서는 개인적으로 환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환율의 예측을 뭐 확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예. 수급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화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미증시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환율은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네. 속도가 좀 느릴 것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원화 강세가 아니고 조금 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하기야 네. 그동안 빠졌던 환율이 그동안 빠졌던 거에 대한 또 이렇게 한번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라면은 뭐 나중에 더 빠질 때 빠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도 또 주식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외국인 어제 보니까 어제도 또 그 위클리 옵션이라고 그런지 장중에도 몇 번 해먹으려고 밀었다가 땡겼다가 하는 것 같던데 이 외국인 매수세에 어떻게 우리 한수께서 좀 뭐 그들의 의중이 좀 읽히시는지요? 사실 외국이 소비라고 하면은 대형주죠. 이제 네. 그렇죠. 대형주, 네. 대형주의 수급에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수급이 부각이 되는 거는 좀 뭐 전기전자는 당연히 뭐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연동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플랫폼 관련주들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조금 수급이 좀 특징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가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방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플랫폼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서비스업 관련주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 상승세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2,481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4% 오름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4,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도 0.2% 상승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93,600원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LG화학은 오늘 보합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7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만 영업이익은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호가에서는 주가가 1.4%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4,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0.9%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5,1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4,000원이고요. LNF도 마찬가지죠.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예상 체결가 47,450원이죠. HLB 역시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3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1,000원이고요. 펄어비스 약보합권 예상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이 0.7% 하락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예상 체결가 7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9분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2월달 흐름도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좀 괜찮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 시장 얘기 안 할랍니다. 왜요? 차 소장님한테 다 맡길랍니다. 좀 아, 너무 그래요? 자신 없어요. 저 요즘 간다 못 간다 얘기하기가 겁이 나요. 왜요? 하도 욕들을 했었어. 이게 당연히 틀리는 건데 네. 전망은 그거 아니에요? 거의 반만 맞춰도 잘 맞추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야구 정도 아니에요? 사할 같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걸 가져가는 이제 논리의 정교성에 있다라고 저는 논리. 봅니다. 네. 그 논리의 정교성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논리를 키우셔야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보는 논리를 키워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를 이제 개발해 봐야죠. 논리야 놀자가 떠오르는데 예. 근데 차소영 저는 요즘 네. 조금 더 회의가 드는 게 이 논리나 이론이나 상식이나 어떤 그런 걸 안 쫓아가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뚜렷할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퇴저 이방원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환율 플레이를 한다라든지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 있는 시장이 분명 존재하고요. 어느 누구든지 시장을 예측 불허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본다면 1월 달에 외국인 효과 약 7조의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외국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죠? 삼성전자, 은행주 이런 것들을 사면서 지수를 확 끌어당기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분들은 그럼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로봇, AI 이쪽에 집중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어쨌든 굉장히 시세가 급등을 했던 상황이죠. 그게 이제 FOMC를 필두로 해서 이제 FOMC 결과가 나타난 상황, 하루 오늘 놓고 본다라면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딱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딱 하고 나면 약간의 허탈감이 오는 거죠. 공백기가 네. 오는 거죠. 예. 지금 지수가 이제 그런 상태죠. 여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개인들이 좋아하셨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일단 또 시작이 좀 일부 됐던 상황이고 여기서 환율이 1,22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설왕설래인 상황이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 백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가지고 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나마 희망의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차트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 2,500에 대한 부분들이 부딪히고 이제 깨진 상황이지만 네. 코스닥은 750을 뚫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의 시장은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고객 예탁금 수준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7조를 샀는데 개인들이 7조를 팔았고 그다음에 고객이 딱 그럼 2조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수준이에요.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수급 동향에서도 코스닥 쪽이 좀 좋다라면 그래도 시장에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남아있는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고 또 하나 코스피가 올라가주면 블랙홀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네.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확 몰리면서 코스닥이 확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야, 나 삼성전자 못 사는데? 현대차 못 사는데 왜 저것만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 것도 2% 3% 올라가니까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 공간에 코스닥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현상을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약간의 조금 답답함보다는 조금 매매의 근거는 삼을 수 있다. 네. 그래 아까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설득력 있는 논리대로 시장이 가준다면은 그나마 네. 여기서 뭐 비비 보겠는데 그 논리대로 안 가기도 한 분들은 네. 그 다음에 그저께 말이에요. 네. 뉴욕에서 실려 나간 선수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대로 배운 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선배들한테 들었고 네. 늘 염준에 안 맞서는 게 그래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어떤 수익률에서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는 연준에 맞서지 않는 차원이 뭔가 이 너무 급격하게 시장이 막 풀어져 있는 느낌에서 FMC에서 뭔가 조금은 이렇게 긴축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포지셔닝 했던 사람들은 파월 기자회견 나오는 순간에 다 그냥 거꾸로 손절로 내몰린 그러니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적당히 유연함. 이게 말 장난이 아니라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은 저는 그것도 좋다라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깨졌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을 다르려면 적당한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 너무 유연하게 된다라면 이건 둘 다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유연하면 뭐 극단적인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니프티 50 시대는 니프티 50 아닌 종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소형주에 썼던 랄프 렌저 같은 분들은 6년 또 펀드를 결성하고 6년 동안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냐? 펀드 결성한 7년 때부터 성과를 해서 결국 니프티 50 수익률을 따라잡았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연준과 맞서냐 안 맞서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지금 막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지금 시장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조금 이렇게 좀 구름 잡는 얘기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그러세요. 반대로 시장이 항상 맞다. Market is always right. 이런 표현인데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명제에도 저는 100%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러면 400불 넘었을 때 테슬라 가격은 옳았던가? 10만 전자, 12만 전자 외칠 때 그때 삼성전자 가격은 옳았던가? 그때의 시장은 옳았던가? 비트코인 6천만 원, 7천만 원 할 때 그 시장이 옳았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무리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왜 시장이 안 맞아? 그럼 그거 그대로 시장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 예, 정확하게 정민 아나운서께서 깔끔히 정리하시네요. 네, 원래 그때 맞는 게 지금 틀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입다들합니다 우리 둘이. 예, 그러니까요. 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보면 또 순환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권형 토큰 네, 이 얘기를 또 안 네. 해볼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STO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예. 일단 용어부터 하면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지인한테 야 증권회사에서 토큰을 발행해?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증권형 토큰이 뭐냐면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모나리자 그림을 이란 실물이 있는 거고 모나리자 그림이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지분형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으면 삼성전자를 내가 통으로 사기 어려우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그 지분을 쪼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죠. 그걸 네.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이 아니라 증권형 토큰, 똑같은 주식과 비슷한 네.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ICO랑 좀 다른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극단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것은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죠. 예. 하나의 어떤 그냥 그 블록체인 하나이지만 이 STO는 실물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게 그림이 됐던 뭐 지적재 사건이 됐던 구체적인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보증하느냐? 정부가
저기 지금 상에서 보면 노란색이 있죠? 네. 예탁결제원에서 이것을 보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걸 어디로 갖고 들어오겠느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소로 갖고 들어오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물론 아직 증권거래소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느냐 이건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걸로 보고 있고 시장은 월요일날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상거래소로 하는 문제점이 이거 있으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개장하고 좀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나스닥, S&P 500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메타발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강세를 나타냈고 메타 같은 경우는 23% 넘게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FOMC 이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66포인트.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입니다. 지금 현재 76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이네요. 지금 63,500원 보합권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권으로 532,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8% 떨어집니다. 9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내림세네요. 807,000원이고요. 삼성 SDA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718,000원. LG화학이 0.8%, 1%까지 좀 떨어지네요. 6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 0.2% 소폭 올라갑니다. 17만 400원.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로는 1.6% 감소했죠. 일단 주가는 0.2% 소폭 올라갑니다. 21만 2천 원이고요. 카카오가 0.4% 상승합니다. 6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0.7% 좀 떨어집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만 3,2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이죠. LNF가 0.4% 하락합니다. 21만 7,5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3% 떨어집니다. HLB 약보합이네요. 3만 2,05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3% 떨어집니다. 13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카카오게임즈가 보합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강보합권이죠. 18만 6,4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7% 떨어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0.5% 상승하면서 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 보여줍니다. 111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도 619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이 74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외국인은 전기전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42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3억 원, 16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 궁금하시죠? 달론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4원 70전 상승한 1,22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환율 저희가 어제 장중에 1,210원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현재는 일단 NDF 시세 반영하면서 개장한 것 같고요. 네. 예. 1.10달러를 넘어서던 유로가 지금 다시 1.08대로 후반이긴 합니다만 내렸었고 해서 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변곡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끝났다는 차원이 아니고 네. 그동안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되돌림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개인 사니까 지수 빠지네요. 어째 이 영락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기대 대비해서 네. 좀 시장의 체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어떻게 보면 연준과 네. 메타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미국 시장 굉장히 뜨겁고 강하죠. 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어제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 어찌됐던 외국인들이 사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했죠. 그런 상태인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어제 개장할 때 굉장히 대부분 다 좋았다가 쭉 약간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체력이 이렇게 강력한 미국의 어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떠받칠 만한 지금 여건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축이 지금 외국인이고 네. 외국인이 붙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강한 거고 개인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사긴 합니다만 이 개인들이 응집되지 못하는 개인들의 특성상 이 정도 체력 갖고는 지금 현재 2,400 레벨이 버거울 수도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이 나름대로 그 시장을 읽어내는 또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인들의 어떤 그 힘 자체가 네. 많이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이제 증권형 토큰 STO 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 조금 더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네, 해드리자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이것을 증권회사가 유통과 발행을 어느 정도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뒤에 거래에 대한 책임은 예탁결제원과 증권거래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주가 왜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예. 근데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결국 증권회사가 지금 신사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목말라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 온라인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에 편입이 됨으로써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플랫폼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나서고 있는 게 현재 지금 KB증권입니다. 네. KB증권은 SK CNC와 더불어서 약 60억을 투자해서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50억을 투자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 현재 지금 그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네. 1인당 투자 한도를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하기 예.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더 열어달라. 그래서 이제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 STO가 활성화된다라기보다 활성화는 되겠지만 증권회사들 그리고 각 그 발행 주체들이 수익권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개념이고 역설적으로 이게 증권회사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 담보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ICO 쪽들은 오히려 피해를 좀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차 소장님, 네. 제가 지금 기사를 한 대목을 보면 네. STO를 활용하면 네. 이론적으로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또 봉이 김선달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를 예를 그렇죠. 드셨어요. 예, 예. 자 그거는 저기 루브르 박물관에 늘 있어요. 네. 그게 어디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네. 뭐 경매에 붙인다 한들 그걸 갖다가 뭐 넘기기를 하겠으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 식으로 뭐 명품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갖고 토큰을 발행한다면은 좋아요. 그러면 한 몇천억짜리 빌딩이나 합시다. 그걸 누가 사놓고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저거 갖고 그냥 토큰이라고 발행할게. 이걸로 우리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자예요. 뭐예요? 정확한 개념이. 그 지금 현재 네. 나온 것은 그걸 네. 누가 이제 그 발행 주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 SBS 빌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SBS가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SBS가 예, 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STO를 어디서 혹시 발행하느냐? 그 100분 머니쇼 프로그램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토큰으로. 그거는 소장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기 때문에 발행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만 우리가 이제 따지면 되고. 삼성전자라는 게 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발행하는데 그 발행을 실질적으로 업무는 누가 하죠? 증권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소유주가 발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예.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다. 예, 그런 소유주가. 개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것들은 근데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과연 모나리자가 거래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모나리자를 예를 들어줬으니까. 근데 모나리자에 대해서 선호하는 측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산 관리라는 이런 쪽. 두 번째는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과연 누가 살 것인가. 처음에 우리가 이 블록체인 개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차용주가 웃는 얼굴을 찍으면 차용주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차용주 그것을 블록체인을 살 것이다라고 봤는데 별로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식이 좀 됐었는데 정확히 보신 것처럼 그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안 돼. 처음에는 그게 한두 건 거래되면서 뉴스가 됐습니다만 네. 뭐 목소리가 거래됐다라는 그러니까, 도 그거 있지만 갖고 난리가 그 뒤로는 났었죠. 이제 네.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뭔데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하지만 어쨌든 이건 실물 자산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것을 쪼갠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면 네. 약간의 좀 진화된 개념이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한 축으로 보면 메타버스까지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지분 네. 투자 개념으로 좀 봐야죠. 그렇죠. 신투자 개념인데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XR 기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올랐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2021년 메타버스 관련주들 올라간다면 지금 휴증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 올라가요.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맥스트. 그게 뭐 이제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일단 메타버스만 놓고 본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저께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부를 해체했습니다. 직원을 다 해고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소니가 XR 기기에 대한 초도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왜 올라가느냐? 한편으로 보면 AI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로봇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그 테마를 이어받은 그러한 부분들이다. 우리가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잡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갈 트릭은 없죠. 근데 메타버스에 있어서 구현하는 것은 자이언트 스텝이 덱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나름대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오늘 뭐 AI 챗 GPT 관련주들도 다시 좀 힘을 내줘요. 지금 마인즈랩도 그렇고 네. 뭐 플리토, 브리스텍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뭐 다 올라가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그게 지금 현재 변동성이 시작되면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예. 이거를 지금 흔들리니까 내가 그동안 살 기회가 없었으니까 사가지고 끌어올린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미 종목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푹푹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놓고 본다라면 하나의 휴유증이 될 수 있다. 저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질 때 주가가 단기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 네옴시티 공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로 상장된 종목이 있어요. 3기 EV. 예. 지금 20% 가까이 급등 중인데 코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게 자동차 부품 배터리 쪽인가 봐요. 예, 3기라는 회사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예. 된 거고요. 이게 뭐냐면 그 배터리의 안정성을 이제 좀 하는 회사예요. 근데 네. 매출 구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네. 레벨 하단에 붙었습니다. 아. 레벨 상단에 붙은 건 아니었고요. 예. 그 대신 이제 2차 전지라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셨는데 오늘 이제 일단은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조금 오늘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새도 물적 분할은 계속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한 것들이 이제 8월부터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상장을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유예 기한을 지금 아직 8월까지 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물적 분할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물적 분할했었던 건 상장하지만 이제 물적 분할한 것을 상장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기는 원래 뭐 하던 회사에서 요 EV 부분만 또 물적 분할한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네. 대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사실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지난해 그 매출이 처음으로 8조 원 돌파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대비로 한 1.6% 감소를 했는데 참 이 플랫폼 관련주들 한참 성장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맞습니다. 아쉽기도 한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보다는 이제 우리 성장주라는 개념이 정확한 정의는 매출의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그렇죠. 높은 게 예. 성장주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예. 것은 성장주로 불리기에는 이제 좀 낯이 간지러질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저희가 이준호 소장님한테 계속 이준호 소장님 너무 멋있습니다 얘기하면 본인이 낯간지러 하시는 것처럼 좀 개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네. 청년 시절에서 이제 노년으로 가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청년기를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청년기를 지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청년기 때는 성장주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만 청년기가 지나면 이제 가치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가치주 영역이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 빚을 발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뭐로 가는 거죠? 자산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건 자산주로 갈 수가 없는 거지만 네이버, 카카오의 현재 모습은 성장주로 저는 불리우시는 분들은 네.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를 청년주로 보는 건데 네. 저는 이미 이 중장년주가 됐고 이제는 가치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2월달 뭐 우리 차수님께서 보시는 뭐 이번 달은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하자 할 만한 전략 좀 한번 제시해 주시고. 저는 2월 달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네. 시나리오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레벨을 유지하는 겁니다. 현재 레벨을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7조 정도 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진짜 오리무중이죠. 외국인들이 더 살지 안 살지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도 있고 뭐 글로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데가 일단은 기대감은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이 레벨을 유지해 주는 건데 이 레벨을 다시 깨고 내려온다라면
우리가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지난 11월 달에 요 레벨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만 원대로 회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두 번째 끌어올렸죠. 네. 자꾸 이렇게 되면 힘이 소진돼 버립니다. 또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또 끌어올리려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유지가 된다. 그런 것들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작용과 반작용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올라가면 좀 쉬어줘야 되는데 네. 적당히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좀 걸터 앉는 거지 산을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좀 바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